근데 코스피 5천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 실제로 예를 들면 뉴트레이더닷컴의 스티브 번즈라는 유명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지난 10년, 2000년대 기준으로 해서 약 10년간 동안 주식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낸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스탁 브로커리지 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게 90%에서 95%의 사람들이 의미 있는 수익을 못 냈다. 미국 시장의 전성기 때도 생각보다 수익을 낸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지수가 얼마나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종목을 잘 선택하느냐 그리고 내가 자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있죠. 물타기죠. 그러니까 빌드 온 석세스라고 반드시 직전에 성공에 기반을 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산 종목이 가격이 내려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평단가를 낮추겠다고 더 무리해서 사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 LG 생활건강의 이게 차트입니다. 어마무시하죠. LG 생활건강이 어떠냐면 이게 2021년에 탑픽이었는데 2021년에 유명한 가치투자 연구의 동호회 유명 그 유튜버들이 이 종목은 가치주의고 시장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해서 가장 탑픽으로 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어떻게 됐어요? 이 좋은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하락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물타기 했을 때 운이 좋으면 테슬라나 엔비디아, 운 좋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승하는 가설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하마터면 이거 깡통 차는 거죠. 특히나 LG 생활건강 같은 종목이 우량주가 무엇이 문제냐면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 뭐 아니면 뭐 주택자금 대출 이런 것까지 팔아서 무리하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 항상 손절을 정해 놓아야 된다. 뭐 일부 연예인들처럼 운 좋은 시기에 시장이 상승 초기에 샀던 종목이 큰 상승을 하고 시장에 하락이 와도 이미 수익 쿠션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도 얘네들 떨어뜨려 버틸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한 10년, 20년 되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아서 계속해서 갖고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운입니다. 얼마나 좋은 타이밍에 내가 들어갔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마법사들이 했던 모든 실수들과 같이 내 손실을 얼마에서 제한할 것이냐 수익은 언제 수익할까 이런 기본적인 어젠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가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타기가 베이스죠. 대신 분산을 통해서 리스크를 해칭을 하시는 방식이고 그런 경우에는 가치 투자자들의 전략에 맞을 때 이게 단순한 이 주가의 변동이 시장의 영향 때문이고 상승할 것이다 라면 물타기도 가능하겠죠. 분산을 하고 중요한 것은 무조건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절대적인 얘기보다는 내가 물타기를 해서 만약 이 종목이 반등을 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 100만 원대냐 1000만 원대냐 억대냐 아니면 직전 거래 수익금의 절반이냐 전체냐 라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물타기 하셔도 되고 불타기 하셔도 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 어느 정도이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물타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만 생각하지 실패했을 경우를 절대 생각하지 않고 특히나 위험한 게 이 종목은 삼성전자는 절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면 망하잖아. 아니 제너럴 일렉트로닉스가 지수에서 킥아웃 됐고 예전에 리버모어 시대 때는 철도주들은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더 안전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 철도주 다 지금 없어지지 않아요. 휴지 조각이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손실의 폭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해야 된다. 손실이 나고 내 매매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어요. 야 HTS 꺼라. 차트 끄고 시장 꺼라. 5년 후에 다시 보자. 이거 러시안 룰렛이고 5년 후에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손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커지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 손실이 50% 있게 된다면 본전을 찾기 위해서 100% 이상의 상승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절반이 깎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가급적 빠르게 줄이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만약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여기서 새롭게 투자 금액을 늘리기보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분석을 다시 해보자. 보통 2대1이 기본이거든요. 내가 만약 손절을 5%를 쓴다면 최소 10% 이상으로 하는데 저 3대1로 합니다. 제가 손절 퍼센트가 마이너스 6%거든요. 거의 3대1인데 15%에서 1차 익절을 해요. 3분의 1을. 그리고 나서 20에서 25% 한 번 더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갖고 다니면서 프리 롤링이라고 해서 지수 이평선을 따라서 간단하게 매도하는 방식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 손절을 쓰는 투자자라면 손절 퍼센트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2%라면 최소 수익은 4% 이상 날 때까지 절대 실현을 시키면 안 된다. 계속해서 리스크 리워드 레이셔를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시장에서 검증된 리스크 리워드 세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피해의식이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뭐 기관 투자들에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기관 투자자들 얼마나 잘하냐고 보자는 거죠. 기관 투자들의 80%가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서울대 연고대를 졸업하고 금융업계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신 분이죠. 기업 탐방도 가시고 80%가 지수도 못 따라가요. 80%의 펀드 매니저가 실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그래요. 똑같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다면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원래 돈 벌기가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유동성인데 내가 원할 때만 주식을 투자하고 빠르게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이 이점을 살리지 못해요. 마치 개인 투자자들이 헤지펀드 매니저처럼 매수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갖고 시장이 나빠져도 손절을 안 쓰고 저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왜 굳이 어렵게 기관 투자자들을 따라하냐.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개인 투자보다 잘하는 게 맞죠. 그 어렵고 불리하고 개인 투자보다 훨씬 힘든 환경 속에서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처음에 이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손실을 어디까지 감내할 것인지 수익을 얼마까지 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산 종목이 오를 때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 차익 실현할지도 언제 매수할지도. 개인이든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종목을 사기 전에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을 갖고 정해놓고 할지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는 얼마나 그 손실을 감내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손익비 세팅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도 실패를 하고 기관 투자도 실패를 합니다. 근데 기관 투자도 실패하려면 망하지 않아요. 회사 돈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실패를 하면 자기 돈을 날리고 재기하기 어렵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한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식에서 하고 내가 전 매매에서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금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금액을 투자금을 늘려가는 방식을 간다면 실패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인 안정이나 그 심리를 극복하려면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하고 아니면 마음심리 상담센터를 가야 되는데 자꾸 주식시장에서 극기를 하려고 그래요. 정신수양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유명한 투자자들도 그렇고 다 좋은 종목을 못 사면 이걸 놓쳤다는 아쉬움을 갖고 20년, 30년 된 베테랑들도 시장이 하락하면 공포감을 느껴요. 이런 희노애락 이 감정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고 이거에 단 며칠 주식 투자하면서 고쳐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특히 포모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사렸다 했던 종목이 정말 한 끗 차이로 못 샀는데 하루에 30% 40%씩 이렇게 상승을 해요. 저도 하루 종일 그 종목만 바라보요. 그리고 이 종목이 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어쩔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심리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못 사도 다음번에 나오는 애는 반드시 살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 모델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공포가 시작된다면 손절을 쓴다면 코로나가 발생해서 다음날 지수가 마이너스 10%씩 떨어져요. 근데 이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너스 4%나 8%라는 손실 제한이 있다면 지수가 아무리 100% 200% 떨어져도 내가 입는 손실은 정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신수양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매매를 적게 하죠. 대부분의 시장에서 매매가 잘 되는 시기는 극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떨어질 때 시장의 방향이 상승세이고 특히나 내가 사려는 종목이 주도 섹터의 가장 시장에서 호황인 섹터에 속해 있느냐 여부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질 때만 매매를 하면 돌파 매매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거 윌리엄 오닐이 하신 말이에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떨어질 때는 돌파 매매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근데 그 시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못 견뎌요. 매일 조금씩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하고 싶어 하는데 시장이 안 좋은데 그리고 인더스트리 액션이 안 좋은데 자꾸 매매를 하니까 계속해서 돌파 실패가 나오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 허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지금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이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90%가 손실이 난다는 걸 동의를 못 하실 거예요. 지금은 가끔씩 5년마다 나타나는 로어링 불마켓 정말 호황장이고 지금 시기에는 단순히 이름이 멋있다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해도 큰 돈을 버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 시기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성공을 했던 거뒀던 주식시장의 모든 성공 방정식들이 시장에 조정이 만약 발생을 하게 된다면 어느 것도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기억을 미화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성공했던 성공 방정식을 집착하게 됩니다. 고집을 부리고 재매수를 하고 다시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거를 우리의 그 전 선배였던 동학개미들이 그래갖고 그 전에 수많은 시장의 마법사들이 그랬고 이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런 짧은 호황장이 아니라 시대 전체에서 항상 계속해서 통일된 검증된 투자 방식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짧은 호황장에 지금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만약 이 호황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분은 행운하다. 물론 당연히 수익을 내는 게 좋겠지만 그게 지금은 동네 구두방을 가든 마트를 가도 전부 다 시장의 전문가예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지금 자신이 시장의 마법사로 착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방정식이라면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꿈에 부풀고 환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캐시머신처럼 ATM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기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무서운 시기가 온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의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본업에 항상 충실하고 지금 매매가 잘 된다고 전업을 간다거나 그런 건 하지 마시고 항상 시장이 위험하다는 생각하에 내가 얼마나 손실을 감내할 것이냐 그리고 내 수익은 얼마나 크게 갈 것이냐 이 손익비부터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마 이번에 깡토님이라고 그분께서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에 대한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고 손익비에 대한 세팅부터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